안녕하세요. 미주실원 대학의 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실원 대학의 미준입니다. 12월 3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즐거워야 할 연말인데요.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영국이라는 먼 곳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고국에 있는 안 좋은 뉴스들을 접하게 되니까요. 왜 이렇게 안타깝고 우울하고 슬픈 소식만 있는지 좀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 좀 앞으로는 즐겁고 희망찬 뉴스만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뉴스는 조금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 진행하기 전에요. 제가 바로 10분 전에 올려드린 커뮤니티 포스팅 내용을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연간 멤버십 영구 폐지 예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내일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기존 멤버분들만을 위한 연간 멤버십 50% 할인 이벤트,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책의 초판을 구입하신 분들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50% 할인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이벤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미준 연간 멤버십은 영구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팬딩 플랫폼을 통해서 멤버십을 가입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해 주셨고요. 저 또한 타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멤버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제3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 관계라는 게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혼자 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서 연간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멤버십이 만기되는 시점부터는요.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서 미준 멤버십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요. 적어도 2026년 중순이나 말 정도가 돼야겠죠. 그래서 모든 분들의 연간 멤버십이 만료될 때 그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팬딩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올인원 멤버십이 운영된다는 점은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연간 멤버십 할인을 통한 프로모션은 진행이 불가하니까요. 적어도 몇 년간 이제 연간 멤버십을 통한 50% 할인 행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월 멤버십은 변함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준 올인원 멤버가 아니신 구독자분들께서는요. 지금 세 번째 책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펀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펀딩에 참여하시거나 나중에 초판 책을 구입하시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연간 멤버십 50% 할인 QR코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yes24 펀딩 링크를 걸어놨고요. 그리고 혹시 해외에 계셔서 이번에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 펀딩 참여가 좀 불가하신 분들, 그리고 책 구매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내일 12월 31일 전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월 멤버로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50% 할인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간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일단 한 달 동안은 월 회원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월 멤버십이 만기되는 시점에서 자동적으로 365일 연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미준 멤버십 가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 12월 31일 프로모션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이번에 마지막 할인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월 멤버십만 가입이 가능하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오늘은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선명한 녹색이 많이 발견이 되죠. 빨간색, 즉 하락한 종목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녹색이 굉장히 선명하잖아요. 따라서 지난 한 주 동안 일주일의 추세를 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목이 동반 상승했고 또한 상승 추세가 굉장히 큰 종목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기간을 하루로 바꿔서 지난주 금요일만 띄어서 보니까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보시는 것처럼 시장 폭이 정말 좋습니다. 올라간 종목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게다가 빨간색 중에서도 선명한 빨간색도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마이너스 4.95,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3.73, 엔비디아가 2.09% 떨어지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많이 급락한 종목이 발견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일주일간 긍정적인 추세를 보였던 시장이 마지막에 무너졌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겠죠. S&P 500의 시장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폭이 굉장히 좁아졌는데요. 지금은 25.64%의 주식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거의 75%의 주식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지 않다. 따라서 모멘텀이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폭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서는요,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 주식시장이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은요, 제가 기간을 3년으로 바꿔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녹색이 여기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이때는 기간이 2022년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정색이 이제 S&P 500인데요. 급격하게 상승을 하죠. 그 이후에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이 부분도 2022년 9월 말이었는데요. 그때 역시도 S&P 500의 시장 폭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서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죠. 자, 이러한 현상은요,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기를 보시면 2023년 10월 달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여기는 2024년 4월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폭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요. 그때는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역발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에는 공포지수입니다. 빅스는 200일 이평선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17.27이기 때문에 그다지 변동성이 급격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34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은 공포감이 확산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과연 공포 탐욕 지수가 다시 한번 극적인 공포로 떨어졌다 반등을 할런지, 아니면 이미 극적인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상향하면서 이제 중립적으로 올라갈런지,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신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고요. 마켓 스코어 역시도 44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중립보다는 약간 아래로 떨어져 있죠. 따라서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발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4의 성적입니다. 일주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놨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추세가 가장 좋았던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9.49%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로 테슬라가 플러스 2.52, 메타 플러스 2.49, TSMC 플러스 2.24, 엔비디아 플러스 1.71, 크레도 테크놀로지 플러스 1.14, 알파벳이 0.71%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나머지 반은 떨어졌는데요. 아마존이 0.52%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39,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61, 앱러빈 마이너스 1.71, 팔란티어 마이너스 1.82, B2 마이너스 5.30, 마지막으로 제타가 8.92%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제타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서 제타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질문에 개인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한국 법령에 따르면요. 투자 자문업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만이 1:1 투자 조언이나 자문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거든요. 따라서 저 같은 유튜버들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만 투자 의견이나 본인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매매 현황을 잠깐 공유해드리면요. 미준 멤버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최근에 제타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분할해서 매도를 해왔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을요. 보통 저의 투자 전략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하고요. 어떤 종목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 계속해서 주식을 팔면서 보유 비중을 줄이거든요. 따라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투자 전략을 그대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때 적용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인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산타랠리가 온다더니 산타는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나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지난주에 특히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2월 27일 미국 증시는 우리의 산타랠리 기대감을 버리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요인을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채권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급상승하면서 10년 만기 수익률이요 4.6%를 넘어섰거든요.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이 4.735일이었는데요. 지금 그 근처까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시장에서 급등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위험자산인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즉 멀티플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올해는 징검다리 후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대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루씩 쉬잖아요. 따라서 연휴가 짧아지면서 거래 활동이 줄어들었다. 거래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요. 시장 변동성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연휴가 이렇게 이어졌다면,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랑 만약에 주말이 붙어 있었으면요.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데 지금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매도세가 깊어졌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연말 포지셔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올해같이 급등한 주식이 많으면요, 떨어진 주식을 사람들이 많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죠. 따라서 세금 절감을 위해 2024년 하락한 종목을 매도하는 물량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폭이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차익 실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의외긴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워낙 1년 내내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렸다 팔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요, 10만 6천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9만 3천까지 떨어졌거든요. 따라서 트레이더들이 최근에 급등한 자산에서 빠져나가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네 가지의 이유를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주요 지수는 여전히 주간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주일로 보면 상승 추세가 이어졌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요. 3주 연속 하락세를 끊었고요. S&P 500은 무려 2.21%, 그리고 나스닥은 2.77% 일주일간 상승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지만 대세 상승장을 이끌어왔던 펀더멘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잠시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무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요. 미국 증시 과거 50년 역사적 통계를 보시면요. 1년의 마지막 주, 즉 12월 24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경우에는요. 그 다음 해의 첫 번째 주, 즉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미국 증시가 상승할 확률이 무려 75%나 됩니다. 지난 50년의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1년의 마지막 주에 주가가 떨어진 것은 20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20번 중에 15번이 그 다음 주에 주가가 상승했다.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특히 이 일주일 동안 상승폭을 보시면요. 무려 플러스 1.32%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여기 제가 오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첫 번째 주고요. 따라서 2022년 마지막 주에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2024년 첫 번째 주에 미국 증시는 무려 1.45%나 반등에 성공했다. 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요. 만약에 오늘 내일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하더라도 우리가 약간의 기대감을 유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올해 말에 산타가 오지 않는다면 내년 2025년 첫 번째 주에 산타가 뒤늦게라도 찾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요, 웰스파고라는 투자기관에서 2025년에 대한 10가지 예측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과연 웰스파고가 바라보고 있는 2025년 미국 증시의 모습은 어떤지 직접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스파고의 주식 전략 책임자 크리스토퍼 하위가 나오는데요. 내년 시장 전망 혹은 깜짝 놀랄 만한 10가지의 예측을 내놓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격보다는 유기적인 판매량 성장에 더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세는 3분기 실적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지난 과거 몇 년 동안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았죠.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매출의 향상을 도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이 되면요.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소를 위해서 가격 인상을 제한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는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판매량을 늘리면서 매출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의 GDP인데요. 현재 2.1%인 2025년 미국 GDP에 대한 컨센서스가요. 봄이 되면 몇 개월 이후가 되면 2% 중반까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생각보다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는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여름이 되면 이러한 현상이 뉴 노멀로 받아들여지면서 오히려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여름까지는 미국 증시가 신나게 달리다가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전망인데요. xAI가 개발한 그록3라든지 메타의 라마4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이요. 표준의 3배에 달하는 약 10만 개의 GPU 클러스터를 훈련시킬 것이다. 따라서 예전에 있었던 LLM의 성능을 뛰어넘고요. AI 거래의 다음 단계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가 더 큰 AI 학습 클러스터를 구축하도록 추진할 것이다. 자, 따라서 지금도 아직 계속해서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기업 쪽으로 이런 AI 수혜주가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웨어 그리고 인프라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의 단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오히려 점점 더 많은 GPU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 코인베이스라는 종목이 등장하는데요. 2025년 1분기에 S&P 500에 코인베이스가 추가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인베이스가 S&P 500에 추가되게 되면요. 투자자들의 위험 자산 선호 성향 그리고 모멘텀 투자 전략의 성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디지털 자산 채택의 또 다른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여름에 이제 조정이 오기 전까지는요. 계속해서 모멘텀 투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의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요. 현재 1조 8,900억 달러에 달하는 의회 예산처의 2025년 예산 적자는요. 자본이득 수익 증가로 인해서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국채에 대한 역발상적 순풍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국채 역시도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국채 가격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고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보복 및 무역 우회 조치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관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추가 조치를 취하게 되면요. 중국 경제는 오히려 2025년 말경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대형주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요.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균형 잡힌 시장이 조성되면서 대형주 비중 축소로 인한 혜택을 누릴 것이다. 조금 어렵게 써놨는데요. 이가 뭐냐면 소형주가 달릴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균형 잡힌 시장이라는 것은 마켓 폭이 계속해서 넓어지면서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형주, 중형주가 조금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식으로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여덟 번째로 주택시장은요. 30년 만기 모기지가 5.5%
5%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은 6.7이거든요. 따라서 하반기가 되면 주식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투자자들은 금리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포워드 가이던스가 금리 변동성을 압축하면서 느리고 안정적인 연준에 대한 신뢰를 더 많이 주게 될 것이다. 자, 따라서 얼마 전에요.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4번이 아니라 2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했잖아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자들이 이제 그때 연준이 2번밖에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잘한 거구나. 결국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히고 금리도 조금씩 천천히 떨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탄탄한 여건이 마련이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는요. 인플레이션은 3.3%의 근원 CPI에서 계속해서 서서히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잡힐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이죠.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한 하반기에는요. 소비자 수요가 완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올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요. 걱정하지 말라.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공화당 유권자 등록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2026년에도요. 하원, 상원 장악에 대한 당의 전망이 개선될 것이다. 이 얘기는 계속해서 공화당이 집권하면서 공화당이 싹쓸이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원하는 정책을 굉장히 쉽게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미준의 한마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크리스토퍼 하비가 제시한 2025년에 대한 10가지 전망은요. 결국은 이렇게 4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미국 경제는요. 예상보다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GDP가 오히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두 번째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 모멘텀 주식의 열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수혜주의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경제가 점점 더 건강해지고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하락하는 상황에서 베어마켓이 찾아올 가능성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기본적으로요. 향후 2년에서 3년간은 베어마켓이 찾아올 확률이 낮다. 이렇게 확신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렇게 베어마켓이 찾아올 가능성이 없다면요. 찾아오는 조정이 있을 때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주식의 개수를 늘리면서 우리의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이제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2024년의 마지막 시간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도 미주은을 아껴주시는 소중한 멤버분의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무드 엘리나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멤버십 결제하고 미존이 올려주시는 정보들, 기사들 보면서 후회했어요. 멤버십 일찍 할 걸. 이렇게 방대한 양의 고칼 정보들을 유튜브에서 보여주시는 2-3배 이상의 정보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해요.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